백요정입니다. 빙그레 담당자 언론 인터뷰가 지난 14일에 게재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다음날 대행사 대표가 대행사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 광고주인 빙그레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며칠째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행사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만 발음하기가 다소 민망한 면이 있어서 그냥 대행사라고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빙그레 미디어 전략팀의 조수아 차장이라는 분께서 더 팩트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빙그레 하우스 컨셉트와 세계관의 설정은 빙그레에서 잡고 캐릭터 디자인은 스튜디오 가 담당했으며 빙그레 하우스는 2개월 만에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대행사의 대표가 광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된다 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올립니다. 맥락상 두 번째 전쟁은 광고주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딸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꽤나 거친 후 준비한 기획서. 와, 이런 생각도 가능하네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라고 말해주시기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캠페인 종료 후엔 이 모든 기획이 광고주분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잔인하게 덧붙인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고, 작사를 했다고, 디자인을 했다고. 업무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그 구절, 그것을 통해 우린 확실하게 낙인된다. 그 기획 파트는 우리가 참여한 게 아닌 걸로. 그 구절이 없었다면 그저 행복했을 거다. 우리가 참여한 걸 남들이 모른다고 해도 배제된 건 아니니까. 우리 회사엔 AE, CD,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가 존재한다. 그들은 기획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PR이 세상에 퍼지는 순간 그들의 시간과 존재는 한순간에 아지랑이처럼 사라진다. 광고의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된다. 승리를 이끌어준 멤버들에게 좌절감을 상대신 줘야 한다. 잊을만 하면 반복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광고계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여기저기 퍼날라졌고 댓글의 반응은 대체로 반반입니다. 갑의 횡포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빙그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광고주는 대행사를 뜯어먹는 존재라는 식의 댓글도 있었고요. 광고주가 채택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게 기획안이란 건데 뭘 그렇게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느냐 라고 주장하는 글도 봤습니다. 저는 기업 내에서 마케터로서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일했었고요. 지금은 대행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입장이 뭔지, 빙그레의 시선이 어떻고 대행사의 서운함이 어떤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타깝습니다. 업계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조우리 차장과 대행사 대표들의 나이와 경력상 선배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공의 규모와 마케터로서의 영민함은 제가 그분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와 경력으로 선배라고만 하겠습니다. 광고주하고 대행사의 관계가 그렇게 착복과 희생의 관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속한 조직 그리고 의사결정의 순서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밖에도 여러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대립하고 양쪽의 의견이 극명히 갈릴 때 한쪽이 다른 쪽에 더 맞춰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팀이고 나쁠 때는 남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은 안 그러신가요? 부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저거 나 아니면 죽는다고 해갖고 내가 결혼했더니 이제 와서 지 엄마 편 들고 이런 거 없냔 말입니다. 물론 나쁜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쁘니까 대행사 핑계대는 광고주도 있었고요. 자기 상사 지시를 자기가 까먹어 놓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행사가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그래서 대행사가 교체하게끔 만드는 그런 광고주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비용을 후려치기도 하고요.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다 있는 적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광고 대행사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영업을 할까요? 아니면 기업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을 상대하는 분들이 더 힘들게 영업할까요? 여기라고 유난히 더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행사 사람들이 모이면 광고주 욕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직장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사를 욕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도 양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광고주 하나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입니다. 정말 가장 빡세게 여행과 더불어 맞은 업종 중 하나인데요.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 1, 2년 정도 되게 적극적인 M&A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유난히 좋지 않았겠죠. 버티고 버티다가 작년 9월로 모든 광고 캠페인이 종료가 됐고요. 돈이 없으니까.
인력 조정도 꽤 있었던 것 같고 1,000만 원대가 묶인 저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미지급 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광고주 담당자들이 사내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나눠서 비교적 빠르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광고 다시 할게요.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우리 광고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잘 버텨준 고객사가 고맙고 팀에서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었을 텐데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준 우리 담당자들도 고맙고 살아 돌아와서 또 저희를 찾아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웰컴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맞춤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표현이 밝은 우리 담당자는 아마도 다음 주에 또 방방 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겠지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갑을 관계입니까? 5년, 6년째 관계를 이어오는 광고주 담당자들이 이직 후에도 저희랑 뭐 하나 같이 하자고, 새 회사에서도 같이 하자고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한테 감사한 계약을 전달해줬던 협력 대행사의 담당자는 다른 대행사로 이직을 한 후에 또 지금도 알찬 계약을 던져줬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만나서 사업을 하도록 꼬시기까지 했던 당시 광고주 누님들은 이제 제가 벌써 사업 10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제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잠은 길바닥에서 자지 않는지 신경을 써주십니다. 이런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고주와 대행사의 관계에 대해서 섣부른 선입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저희도 전문성으로 보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또 나이도 경험도 저희 광고 담당 실무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제 동기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담당자가 사내 업무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위 상사의 어떤 지시를 해석 못해서 난감해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또 사회생활 선배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선배랍시고 그래 다 이해한다 모쪼록 그냥 잘 풀리길 바란다라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의 잘못이 분명히 큽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고요. 그렇게 대응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논란의 시발점을 다시 보겠습니다. 빙그레하우스 콘셉트와 세계관 설정은 빙그레에서 잡고 캐릭터 디자인은 대행사가 담당했으며 빙그레하우스는 2개월 만에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대행사의 불만은 캐릭터 디자인에 국한되어서 본인들이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 관련된 얘기는 없거나 모호합니다. 이니셜 기획이랑 그것을 다듬는 그 뒤의 얘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뒤에 부분도 분명히 기획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대행사의 이니셜 제안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만 보다 큰 방향으로 빙그레에서 구체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저 빙그레 담당자의 말이 단순히 실행 과정에서의 분업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는 빙그레가 애시당초 모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대행사는 크리에이티브 하청만 했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기획이라는 게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기획만 기획인가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기획입니다.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용하는 것도 기획입니다.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나갈까 이걸 빌드업하는 것도 기획입니다. 빙그레는 이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놓고 기획이란 이름을 훔쳐갔을까요? 혹은 대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까요? 대행사가 원하는 건 이 모든 과정의 R&R을 시시콜콜 다 인터뷰에서 밝혔어야 속이 시원한 걸까요? 무엇보다 이거는 기자의 손을 탄 뒤에 정리된 글입니다. 기사예요. 이 기사의 동영상이 딸려있긴 한데 동영상에는 이 파트의 내용이 없습니다. 인터뷰의 긴 내용을 전달하기 편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게 기자가 하는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인터뷰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편집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행사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섣불렀고 성급했고 무례했습니다. 이 일을 다룬 다른 게시물에서 나온 표현처럼 저는 대행사가 그냥 발끈해서 글을 올렸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한테도 연락하고 담당자에게도 청취를 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올렸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빙그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행사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하는 갑질처럼 보여지게 됐고요. 이렇게 대외적 문제에 엮인 담당자도 입장이 편안할 리는 없습니다. 이게 팀을 대하는 태도인가요? 대행사 대상으로 절도를 하는 광고주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부에서 보고할 아이디어를 위해서 거짓으로 제안을 띄우기도 했었습니다. 제안서를 대행사들한테 받아놓고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마치 자기의 아이디어 보고서인 양 위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대행사한테는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저희 협력 대행사는 모 금융회사의 제안에서 연간 제안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희 협력 대행사가 제안한 똑같은 디자인과 문구로 광고가 집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도 심지어 저희가 검색 광고 대행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SEO를 할 테니 분석하고 제안을 좀 먼저 해달라 라고 해놓고 어느 날 보니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뒤에서 몰래 자기네끼리 웹사이트를 수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빙그레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빙그레는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사의 속 좁은 피해의식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서투름이 저는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의 캠페인이 작년에 큰 화제였죠. 공사의 팀장님은 공사 다니는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거의 모두 그리고 전례 없이 품에 안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팀장님은 기획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팀장님께서 이날치를 기획하신 게 아닙니다. 이날치 나온 영상을 기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의 방향을 기획하신 겁니다. 제가 기획이라는 이름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기획자, HS에드도 기획자입니다. 해당 소재, 해당 영상의 기획자, 영상 캠페인의 기획자. 관광공사 팀장님께서 기획자라는 타이틀로 상을 받으셨다고 HS에드가 갖다가 쌍욕을 받지 않습니다. HS가 기사의 제작사라고 속였다고 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HS의 제작 파트가 아닌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저희한테는 다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일 잘해서 광고주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거 3억 뷰 아니었으면 상 몇 개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30뷰, 300뷰면 상 안 줬을걸요? 그거 미디어 집행 총괄이 접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했는지 아셨어요? 그 프로젝트에 제가 관련돼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에서 미디어 파트가 언급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빙그레 대행사 같은 마인드면 저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 억울해 죽네 이러고 다녔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행사는 광고주 행복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줘서 광고주 담당자가 그리고 고객사가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하나하나 따져서 이건 내 공이요 이건 내 과요 이런다는 게 저희가 대대행으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실무의 90%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도 미팅 가면 저희 위에 있는 그 대행사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행사는 그랬어? 내가 너네를 돌봐주는 존재구나 자식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광고주가 내일까지 자료 달라고 그러면 중간에서 대행사가 모레까지로 시간 벌어주고요. 저희가 간혹 실수를 하면 쉴드를 쳐줍니다. 이건 누가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뭐 일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되면 다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직원들 행복하게 살고 동생들 밥도 사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 기사 때문에 대행사는 어디 가서 저거 자기네 기획이라고 했을 텐데 줄지 사기꾼 됐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그 조직 내에서 담당자들도 다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요. 통제 안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건 상당히 꺼려집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는데 그놈의 승질머리 때문에 저 구석진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출신들도 종종 봅니다. 영업인의 입장에서 그 대행사가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업의 담당자라면 이후에 한동안 다시 좋은 얘기가 들릴 때까지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대행사 잘못 60%, 불필요하더라도 조금 더 대행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인처럼 먼저 배려하지 못한 기자와 빙그레 담당자의 잘못 각각 10%,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쌍욕부터 막는 너님들 20%. 검색요정이었습니다.